숙소에서의 세 번째 일정은 바로 프라하성으로 가는 일정이다. 숙소에서 트램을 타고 프라하성에 도착해 구경을 한 뒤 수도원 양조장에서 맥주를 맛본 후 걸어서 카를교까지 걸어갈 예정인 일정이다. 저녁으로는 우플레쿠에서 식사 후 돌아오는 일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일정이다. 미트미 숙소에서의 첫 조식을 먹었다.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좋았는데 5일 계속 먹다 보니 질린다. 숙소에서 프라하성까지는 거리가 있어 트램을 타려고 했다. 근데 티켓 기계 작동법을 잘 몰라 중앙역에 다시 돌아가서 티켓을 다시 구매했다. 티켓을 구매한 후 트램을 타고 20분 정도 가다 보면 프라하성 입구에 도착하게 된다. 프라하성 입구에서 본 풍경 모습이다. 원래 날씨가 맑으면 진짜 예쁘다고 했는데 이날 아침은 흐리고 비까지 와서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느낌 있는 프라하 아침의 풍경이다. 입구 앞에서 짐 검사를 한 후 길 따라 올라오면 웅장한 모습의 성 비투스 대성당이 아우라를 뽐내며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 비투스 대성당은 프라하성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1344년 카를 4세 때 착공해서 1929년에야 완공되었다고 한다. 성당 규모가 길이 124m, 높이 33m, 참탑 높이 100m에 이르는 아주 큰 성당이다. 프라하성 내부 구경을 하려면 입장료를 구매해야 하는데 제일 무난한 게 B코스를 많이 택하는 편이고 나도 B코스를 구매해서 보았다. 성당 안에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법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었고 제일 유명한 것은 알폰스 무아가 제작한 아르누보 양식의 작품이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있는 곳이 샤르트르 대성당, 파리 생트 샤펠 대성당,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프라하성 비투스 대성당이다. 유명한 작품만큼 정말 하나하나 다 아름다웠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분위기와 성스러운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우연히 운 좋게 프라하성 근위병 교대식을 보았다. 비가 오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위병들은 아주 씩씩한 모습이었다. 프라하성 안에는 스타벅스가 유명한데 유명한 이유가 이곳 뷰가 멋지다고 해서 사진을 많이 찍으러 온다고 한다. 근데 이날은 비가 와서 못 찍고 우리는 스트라호프 수도원 양조장에 아주 특별한 맥주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간다. 스트라호프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드는데 17세기 양조장이 2000년대에 재오픈을 해서 레스토랑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린 라거와 흑맥을 각각 맛보았는데 생각보다 도수가 센 편이었지만 정말 맛있었다. 맛있다. 난 이거보다 이거.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은 고즈넉했고 나름 운치 있었다. 까를교로 가는 길에 구경 쿠키집이 있어서 사봤는데 이런 건 그냥 눈으로 즐겨야 하나 보다. 내려오는 길에 다행히 날씨가 갑자기 맑아진 하늘이다. 맥주를 많이 마신 탓에 화장실이 급했고 화장실을 찾다가 정말 시겁했다. 유럽은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 화장실 이용료를 꼭 내야 하는데 물론 무료도 있지만 도시 외곽 부근에만 있어서 거의 드물다.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서 사용해야 하는데 카페나 식당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무료인 경우가 많으니 동전을 여유롭게 챙겨두는 게 좋다. 존 레논은 영국 사람이고 실제로 이곳에 방문한 적도 없지만 왜 그의 벽화가 유명해졌는지 의문이 들었다. 체코가 공산국가였을 때 체코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한다. 그때 당시 평화를 노래한 존 레논의 이미지인 노래가 평화를 원하는 그들에겐 상징 같은 노래였고 그를 평화주의자로 바라보아서 존 레논 벽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유명해졌다고 한다. 프라하성과 구시가지를 잇고 있는 까를교 위에서는 악사들도 있고 마켓과 화가들이 있어 재밌는 볼거리가 많이 있다. 까를교는 1000년의 역사가 넘는데 9세기 초 나무로 지어졌던 까를교는 홍수 때문에 여러 번 유실되었고 현존하는 까를교 모습은 보헤미아의 왕인 카를 4세 때라고 한다. 까를교 동상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성 얀네포무츠키의 동상이다. 1393년 당시 왕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 왕비는 어느 장군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후 공중주교인 얀 네포무츠키에게 고해성사를 하였다.
왕이 아내의 부정을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난 왕이 신부에게 고문하여 강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느포무츠키는 죽는 순간 이 다리 위에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의 동상 앞에서 동판을 만지며 소원을 빌게 되었다고 한다. 점심은 꽃보다 할배 프라하 편에 할배들이 앉아서 먹었던 식당 뷰가 정말 이뻐 보여서 우리도 저기에서 맥주 마시자 해서 미리 서치해갔던 곳이다. 경치가 좋아서였을까? 맥주 맛이 진짜 또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프라하 도시를 둘러보고 소화시킬 겸 걷다 보니 슬로반스키 섬이라는 작은 공원식의 섬을 둘러보았다. 여긴 크게 볼 건 없지만 여유가 된다면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오플레코는 500년의 역사가 깊은 수제 맥주집이라고 한다. 오플레코는 야외석과 실내석이 있는데 날이 좋은 날에는 야외석은 다 만석이 된다. 이곳에서는 맥주 잔이 비어 있으면 직원이 알아서 빈잔을 치우고 금세 새 맥주를 주는데 굳이 부르지 않아도 채워져서 신기하기도 했다. 별 문화가 없는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무작정 직원을 부른다고 오지 않는다. 직원과 눈이 마주치면 그때 주문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땐 우리나라의 벨 호출 문화가 새삼 편하다고 느껴졌다. 우린 체코 전통 음식 꼴레뇨와 굴라시 그리고 사이드로 메시드 포테이토를 시켰다. 맥주는 흑맥주를 시켜 마셨는데 정말 찐으로 맛있었다. 이곳에서 유독 맛있게 느껴졌던 건 아마 야외 분위기와 흥이 오른 할아버지의 연주가 분위기를 띄우는데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 그렇게 맥주를 흥겹게 마시고 눈 떠보니 어느새 맥주 14잔을 마셨고 그렇게 마셔도 별로 취하지 않아 그렇게 그 다음 날이 되었다. 우리는 체스키 크룸로프라는 프라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려고 한다. 구글에 릴레이를 검색해 그곳에서 표를 산 후 트램을 타고 역으로 가는 중이다. 지나가다가 댄싱하우스 건물도 봤는데 기존의 프라하 건물과는 좀 이질감이 들었지만 신기했다. 숙소 근처 릴레이라는 곳에서 역까지는 16분. 나는 5번 트램을 타고 갔었다. 역에 내려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 체스키 크룸로프 가는 1번 플랫폼 앞에서 기다리면 된다. 미리 한국에서 예매했던 레지오제 버스를 타고 2시간 5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체스키 크룸로프에서의 일정을 간략히 말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후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싶지만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주차장이 나온다. 그곳에서 무료 화장실이 있으니 거기서 화장실을 이용한 다음 라틀랑 거리를 지나 파파스 리빙에서 점심을 먹고 망토다리에 올라 경치를 즐기며 크룸로프 성도 구경하고 나온다. 그리고 수보로노스키 광장으로 가는데 이곳에는 에곤 실내 미술관도 있으니 여기서 간단히 관람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광장 구경을 한 후 버스 시간에 맞춰서 다시 왔던 길을 따라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내렸던 버스 정거장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파파스 리빙이라는 식당에 왔다. 다행히 테라스 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먹었는데 정말 좋았다. 체스키에서 식사하려면 꼭 파파스 리빙에 와서 테라스 자리에 앉는 걸 추천한다. 한 잔에 3,000원 정도 하는 착한 가격에 맛까지 있다니 이건 정말 반칙이었다. 여기는 사실 그냥 구글 지도 보고 온 식당이라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눈도 입도 모두 100점이었고 동유럽 여행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딘지 꼽으라면 4명 다 체스키 크룸로프에서 밥 먹었던 곳이라고 꼽을 만큼 정말 좋았다. 어때? 음식은 피자와 파스타, 스테이크, 감자튀김 이렇게 시키고 추가로 또 다른 종류의 파스타와 또 아까 먹었던 감자튀김이 존맛이라서 하나 더 추가했다. 그리고 옆 테이블에서 먹는 거 보고 궁금해서 시킨 우리 요리는 정말 맛없었다. 진짜 배 터지게 먹고 맥주도 많이 마셨는데 10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다. 체스키에서 살고 싶었다. 밥을 먹고 체스키 크룸로프 선벽에 간다. 망토 다리에서 보는 뷰가 정말 예쁘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별 기대는 안 했다. 망토 다리로 가는 길이 정말 예뻤었다. 망토 다리에서 보는 뷰는 정말 장관이었다.
체스키 코르노프 마을이 한눈에 다 보였고 이곳이 꼭 동화 속 마을 같이 보여서 사진으로는 절대 담기지 않은 체스키 코르노프의 모습이다. 여길 당일치기로만 있었다는 게 정말 아쉬웠다. 체스키 코르노프 성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그냥 통과만 해서 나오는 길에 곰이 있다고 해서 봤는데 정말 곰이 살고 있었다. 체스키에는 몇몇 뷰포인트가 있는 것 같았는데 꼭 여유롭게 봐서 자신만의 뷰포인트에서 여유롭게 눈호강하는 걸 추천한다. 스보르노스티 광장은 생각보다 작았다. 그곳엔 에곤실내 박물관이 있었는데 내부 수리중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체스키 코르노프는 당일치기로 많이 온다고 한다. 우리도 당일치기로 왔지만 이렇게 예쁜 마을이었단 걸 알았으면 1박을 꼭 했을 것 같다. 프라하 근교 여행으로 체스키 코르노프에 온다면 여기서 꼭 1박 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시 레지오제 버스를 타고 프라하로 간다. 비용은 약 10만원 초반 비용이 들었지만 시간마다 가격대도 달라지니 자신이 원하는 금액, 시간대를 조율을 잘해서 예약하는 걸 권한다. 이 가족은 뭐 이렇게 많이 먹냐 싶겠지만 많이 먹는 거 맞다. 저녁으로 코제 직영점에서 15분 정도 웨이팅을 한 후 꼴레뉴와 감자칩 그리고 찐 코제를 먹었다. 맛있다고 하는 거 입 아프니까 안 하겠다.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가는 길인데 구시가지 광장을 통해서 가야 했다. 가는 길엔 사람이 정말 많았고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구시가지 광장에 천문시계가 있는데 여기 나중에 낮에 또 와볼 예정이니 잠깐만 맛보기를 한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눈호강과 이보강을 하며 하루 일정을 끝내고 다음날 드레스덴 근교 여행을 갈 준비를 한다.